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81조 원 규모의 주요 정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려는 광주시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오래 방치된 캠핑카를 강제로 치우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 간부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실 마감 불량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촉박한 선거라 후보는 물론 자치단체도 공약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인공지능 특화도시 구현을 반드시 담겠다는 게 광주시의 목표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확정됩니다. 짧은 시간, 속도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일찌감치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공개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광산업을 선택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 중심 도시를 선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AI 중심 도시를 선택해 왔습니다. 다음 정부에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입니다. 광주시가 구상한 대선 공약은 총 81조 원 규모. 스마트 미래자동차 산단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민군 통합공항 이전 등이 담겼는데 특히 국내 최초 AI 데이터 거래도시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를 국가 미래산업기지로 키워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각 정당에 이를 직접 제안하겠다며 여의도에 현장 집무실도 차렸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를 키우겠다는 약속은 물론 AI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광주 자체를 인공지능 특화도시로 키우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빛고울 광주는 인공지능 경쟁을 주도할 AI 중심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단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AI 연구개발 분야의 2단계 사업비와 AI 영재고 공사비 등 관련 국비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광주의 미래 지형을 바꾸겠다며 2019년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전략 프로젝트가 차기 정부에서는 완성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으로 오늘 대기질도 아주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비가 지나면서 대기가 아직 습한 데다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오늘 출근길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무려 7, 8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지자체가 장기 주차된 캠핑카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단속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료인 점을 노리고 장기 주차한 캠핑 차량들입니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뜯다 붙였다 한 게 10번도 넘었어요. 계속 이런 거 붙어요. 그럼 이 기간이 되면 반드시 철거를 해가야죠. 아유, 수거를 해서 뭐
북구 쪽 어디 운동장에다 갖다 끌어다 놓다는지. 이 차량도 차량 이동 안내문이 붙을 정도로 장기 주차된 차량인데요. 차량 바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물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또 다른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캠핑카 여러 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다른 차량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나가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달 동안 있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캠핑카 때문에 전부 다 주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에다 세우는 거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지만 단속 건수는 0건입니다.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캠핑카를 견인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캠핑카를 주차장 바로 옆 칸으로 이동시키는 꼼수를 부리면 단속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연면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이동 명령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광주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캠핑 차량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을 보완하는 한편 현실적인 단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군 간부와 교도소 직원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의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특별경보 발령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 신고는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도매업을 하는 50대 업주에게 140만 원어치의 물품 주문이 들어온 건 지난달 24일. 31사단 소속 김우빈 중사라며 군부대 결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걸 사칭을 하는 거 거기에다가 가버렸죠. 그냥 믿음이 가버렸죠. 그 서류에? 네. 그런데 물품 주문은 미끼였고 김 중사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군부대에서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나중에 웃돈을 더 줄 테니 전투 식량을 대신 구입해달라는 겁니다. 업주는 아무런 의심 없이 김 중사가 소개해준 식품업체로 96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확인해보니 공문부터 식품업체 김우빈이라는 이름과 중사 직책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참 이용을 당했다는 게 진짜 얼굴이 나고요. 돈은 둘째 문제고 또 다른 사람이라도 피해를 이렇게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철원 군 간부와 교도소 직원 사칭 등 노쇼 사기 범죄 피해가 광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56건이 접수됐고 이 중 4월에만 49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경찰청은 일선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피해 예방책이 담긴 노쇼 사기 피해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선 특별경보에 대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경보를 발령한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에 진전이 없고 오히려 사건이 다른 지역의 경찰서로 이관됐다는 겁니다. 사건이 강원도 인천으로 이관됐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경찰의 특별경보에도 노쇼 사기 범죄가 활기를 치면서 경찰 내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그제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가 노출돼 14명이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인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실 마감 불량이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완도경찰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그제 합동 감식한 결과 4층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와 객실 등으로 새어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보일러실 천장 마감 불량으로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리조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구대와 파출소 절반 이상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40곳 가운데 모두 23곳이 정원 미달이며 실제 근무자 수는 정원인 1,300여 명보다 100여 명 적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지만 지역 경찰을 우선 충원하라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기동순찰대 발족 등 조직 개편으로 상황이 악화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에서 시작된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줬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와 관련한 유적지들이 꽤 남아있지만 관리가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가 익어가는 들판 장흥 석대들입니다. 지금은 평온하기 그지없지만 130여 년 전 이곳에서는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항전이 벌어졌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 패배한 농민군은 남쪽으로 후퇴했고 석대들에서 최후 격전을 벌였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석대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관련 유적지는 고흥에도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선 이곳은 과거 동학농민군들의 훈련소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남 곳곳에서 군수미 저장소와 화장터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대거 발굴됐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유적지 현황에도 적지 않은 상당수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제 2차 봉기가 끝난 이후에 공으로 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일부는 잡히셔가지고 처형이 되고 이게 처형장도 있고 그 다음에 피신을 했던 섬에 있는 동굴이라든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발주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와 정비에 관한 과업 지시서입니다. 동학유적지 정비 계획에 장흥 영회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회당은 농민군들을 토벌했던 관군 병졸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81곳 가운데 8곳은 관군이나 토벌군 관련 유적입니다.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진압부대와 농민군의 유적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학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은 동학 농민 전쟁의 역사적 의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농민 주도의 민족운동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을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로 삼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남 지역의 모든 읍면동에는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복지기동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돼 이웃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까지 찾아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가와 떨어진 외딴 목조주택이 아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해진 방충망을 뜯어내고 마루부터 쌓인 생활 쓰레기들을 밖으로 나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찾아온 이들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너무 고맙다고 어떤 분은 전화 왔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어요. 또 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장애인 두 분하고 할머니 계시는데 지붕이 새가지고 그걸 고쳐줬거든요. 어르신의 집에는 여름철 병해충 예방과 겨울철 보온을 위한 유리창과 방충망이 설치됐습니다. 지역 소방대원들도 함께 모여 화재 안전 점검을 거들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아니면은 대피로를 등지고 이제 그쪽 그 화재하는 방향을 향해서 노즐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핀을 뽑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를 움켜쥐시면은 적적한 일상 속 찾아온 이들의 도움에 어르신은 눈물까지 보입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나오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입맛이 없어도 식구가 있으면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얼른 일나서 내가 밥을 해 먹여야 되겠다 이러든지 할 텐데. 도내 22개 시군 297개의 모든 읍면동에 모두 4,700여 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생활 불편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립된 위기 가구까지 찾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지원한 가구는 도입 첫 해 12,000여 곳에서
작년에는 7만 5천여 가구를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생활 불편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멀리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라남도는 올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총 108억 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 가구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전기와 보일러 등 수리 분야 전문가도 추가 위촉해 복지기동대원을 5천 명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긴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나들이 즐긴 분들 많으시죠? 축구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은 목포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연휴 마지막 날. 젖은 잔디 위로 초등학생 꿈나무 축구 선수들이 공을 쫓습니다. 서로를 향한 몸싸움도 넘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열띤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향해 학부모들도 응원전을 펼칩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꿈나무 스토브리그. 연휴를 맞아 열린 스토브리그에는 전국에서 14개 팀, 4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브리그의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식당을 따로 예약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반면 축구센터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물론 맞춤형 식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아이들 숙소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그렇고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포에서는 그 항 쪽에 뭐 수산물 쪽이 그쪽에서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제 모임도 많이 갖게 되고 다른 쪽 대회 나갔을 때보다는 좀 더 그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많게 되는 게 감독과 코치, 선수는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축구센터는 대규모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 120개 팀이 참여하는 유소년 국제축구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중학교, 고등학교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또 하키, 육상, 축구 등 이번 스토브리그 대회를 통해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국제축구센터.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하키 등 축구 이외의 다른 종목 유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부터 12살까지 자녀를 둔 소상공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 자녀 기준 최대 360만 원 지원합니다. 또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대체 인력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시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로 세계 인권운동가 등 6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포럼은 여성이나 이주 등을 주제로 한 주제별 회의와 인권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인권 연수,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인권운동가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릉과 목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강호축의 핵심 사업인 원주 연결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인데 자칫 이빨 빠진 강호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에 자리 잡은 3개의 KTX역은 아직 미완성 삼각형입니다. 원주역과 서원주역은 중앙선으로, 서원주역과 만종역은 강릉선으로 연결됐지만 원주역과 만종역을 잇는 철도는 없습니다. 삼각형의 마지막 선분인 원주 연결선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km 구간을 단선철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기재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실제 사업 구간은 4km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릉과 목포를 연결하는 강호축 고속철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입니다. 원래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포함돼 있었지만 2년 전 기재부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이 지워졌습니다. 원주 연결선이 없으면 강릉과 목포로 오갈 때 서원주역에서 환승을 해야 하고 정차해서 열차 운행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철도 고속화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서원주까지는 정방향으로 다가 서원주부터 강릉까지 역방향으로 가든 목포에서 그 서원주까지 역방향으로 가다가 서원주에서 이제 목포까지 정방향으로 가던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목포까지 운행 거리는 547km,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원주 연결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불과 10분 정도지만 강호축 완성을 위해 강원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요. 현재 원주 연결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충북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오송 연결선입니다. 올해 말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원주 연결선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한국형 초고속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으로 사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군이 내년 말까지 소음 영향도를 측정하기로 했는데 KF-21은 군용기가 아닌 시제기라는 이유로 아예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초고속 전투기 KF-21이 굉음을 내며 비상합니다. 지난해 말 출격 횟수 1,000회를 넘기며 탁월한 성능을 입증하는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한 건 사천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요 살지를 못하죠. 생활이 안 됩니다. 뭐 떠고 내리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그냥 들리지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공군은 내년 말까지 사천 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 측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KF-21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F-21은 시제기라 소음 측정 대상인 군용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보상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방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KF-21은 시제기라서 군용기를 인정 아니한다. 하지만 소유자는 누구냐라고 하니 국가 소유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KF-21의 월 평균 비행 횟수는 49.7회, 추격기 한 대도 함께 기동합니다. 그러니까 민영 항공기 월 비행 횟수 40회의 2배가 넘습니다. 소음의 주된 요인인데도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더구나 시험 비행 8개월 전에 소음 피해 지역이 지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도 두고만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제기를 빼고 하면은 실제 이거 뭐 평소 듣는 비행기는 뭐 비행기 수준 아닙니다. 자장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시제기에 비하면. 그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뭐 하나마나. 사천시는 별도 소음 측정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KF-21의 소음도 증가에 따른 영향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음도 영향조사를 실시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범위 산정과 보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 5.18 정신을 담은 전시와 공연 등이 열립니다. 광주 시립발레단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5.18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공연 디바인을 선보입니다. 5.18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는 10월 19일까지 5.18 기록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는
이달 초부터 5.18 사적지 탐방과 5.18 왜곡 바로잡기, 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5.18 교육 자료를 전국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공개했고, 오는 8월 해외 청소년을 초청해 5.18 사적지를 방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은 수준으로 대기질도 아주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비가 지나면서 대기가 아직 습한 데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오늘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6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22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비가 지나겠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